네, 안녕하십니까. 빛바른 소리의 백미란 아나운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오이사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에 박상민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 완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와의 접촉과 대북 제재 해제 검토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두 차례나 반복했습니다. AP통신은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적자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는 한국의 제안은 자신이 허락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으며 동맹들의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을 독려해왔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오이사 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가 추가 질의 답변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검토,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로 문구를 수정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한 반응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는 비핵화에 뒤이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시사경남 박상민입니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오이사 조치와 유엔 대북 제재 완화 및 해제 문제를 놓고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유엔의 대북 제재 완화나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재개 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야당은 남북관계 개선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이날 개성공단 오이사 조치 이런 것이 결국 북미 정상회담, 유엔 제재 조치와 다 연관돼 있는 것이라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좋으면 바로 안보리 제재 완화 내지 면제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현 단계에서는 유엔 제재 해제 혹은 완화를 촉구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런 상황이 빨리 오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전날 강경화 장관의 오이사 조치 해제 검토 발언과 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을 거론하며 동맹국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외면하듯이 미국과 보조를 안 맞추고 북한 뜻대로 너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국 정부가 북한을 설득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선 비핵화 없이는 어떤 것도 안 된다. 제재 완화 이런 것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11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1,500조 원에 육박한 가계부채를 두고 한 목소리로 우려를 보였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의원은 경제 성장에 비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더디다. 총량은 1,450조 원, 가처분 소득 대비 160% 수준이라며 대출 규제를 푼 박근혜 정부 때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 비율이 높은 위험대출이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가계부채 규모 증가가 최근의 금리 상승세와 맞물려 우리 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정훈 의원은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11월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며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수 있다. 중소기업이 빚을 갚지 못해 줄도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원 의원도 미국의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연내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의 부실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으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비하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방치해도 된다는 건 아니라며 가계부채 총량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금리 인상 시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사경남 박효정입니다. 미국 증시가 급락한 여파로 11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폭락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98.94포인트 내린 2129.67의 장을 마쳤는데 8거래일 연속 하락입니다.
이로써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작년 4월 10일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으며 코스피가 8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한 것은 2014년 4월 23일에서 5월 7일 이후 약 4년 5개월 만입니다. 지수 하락폭은 2011년 9월 23일에 103.11포인트 이후 약 7년 만에 최대이며 지수 하락률은 2011년 11월 10일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증시가 전날 급락한 충격이 컸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부담과 기술주 불안 우려가 겹치며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등 주요 지수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김일혁 KB증권연구원은 단기적으로 한국 증시에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 중 가장 큰 것이 미국 증시 조정이라며 아무리 평가 가치 매력이 있어도 한국 증시가 홀로 버티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하락폭은 올해 3월 23일에 41.94포인트 이후 최대이고 하락률은 2016년 2월 10일 이래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유신 독재에 저항했던 제39주년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이 오는 18일 경남 창원시 3.15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슬로건은 부마 민주항쟁,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다로 정해졌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 송기인 이사장을 비롯한 전국 민주화 단체장을 포함한 주요 내빈과 일반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기념식 행사에는 나도 잘못이 있고 너도 잘못이 있으니 서로 상처를 안아줘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항쟁 퍼포먼스도 연출될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부마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시민과 함께 재조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다양한 행사도 마련됩니다. 내년 40주년 기념식은 창원과 부산에서 통합해 치러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부마 민주항쟁은 유신체제에 맞서 민주주의의 물꼬를 튼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입니다. 네, 날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마치 초겨울이 온 것처럼 서늘합니다. 가을 추위의 원인은 북쪽에서 밀려온 찬 공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맑은 날씨까지 겹쳐지면서 복사 냉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면의 열기가 많이 빠져나가서 더 추운 겁니다. 오늘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입니다. 진주 4도, 거창은 무려 2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창원과 거창이 18도 선으로 평년보다 5에서 6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도 9도로 춥겠습니다. 경남은 당분간 평년 기온을 밑도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파란 가을 하늘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일부 내륙 지역과 산지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아침에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두꺼운 겉옷으로 체온 유지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을볕이 쨍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오늘까지 천문조에 의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습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립바른 소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